그러면 잠 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죠. 유지에는 좀 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면의 질적인 면 개선하는 거에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정밀하게 이렇게 공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 부분은 국내 뉴스에도 예전에 맞아요. 나왔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멜라토닌을 수면용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외래에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멜라토닌 약이랑 그냥 구입하는 거면 상관없지 않냐? 자기 좀 구입한 거 남아 있는데 요거 먹고 그다음 뭐 처방약을 먹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외래에서 좀 설명드린 내용들을 오늘 좀 갖고 와봤습니다. 해외 멜라토닌과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멜라토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멜라토닌이 항우울제도 또 있거든요. 요건 또 무슨 차이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오늘 설명을 구독자분들께 드릴까 합니다. 호르몬 자체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이제 호르몬으로 뇌 내에 있는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호르몬이에요. 어두워지면 이게 그동안 쌓여있던 게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쫙 오르죠. 빛을 아침에 봐야 되고 그리고 15시간 뒤에 자려고 누울 때 이제 빛이 차단돼야 되고 그래야 멜라토닌이 사실 만들어지고 우리 뇌에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조명 보고 있으면 지금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있지 않죠. 안 나오지. 차단이 당하죠. 조명도 문제고 또 밤에 보는 휴대폰도 문제고 요게 가장 네. 크죠.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을 이용하면 좀 더 수면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이제 멜라토닌 수면제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서카딘이라는 이제 약이고 처방정으로 지속성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한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작용을 해요. 수면 시간 내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충분히 멜라토닌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좀 떨어지기도 되는데 그런 것도 보충도 하고 우울증이라든지 시차 적응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 어떤 교란이 왔을 때 이걸 보충해주면 그게 이제 커버가 돼가지고 수면 주기를 다시 찾고 잠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멜라토닌이 많이들 부족할 거예요. 현대인들은 우울하신 분들은 또 호르몬적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바깥 활동이 더 줄어드니까 그로 인해서 또 악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멜라토닌 약물, 우리가 처방 약물은 8에서 10시간 정도 지속력이 좋아요. 잠을 좀 이루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제가 좀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2024년 8월에 미국, 영국, 스웨덴, 중국이 합동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멜라토닌이 그 치매의 원인 물질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거하는 성상세포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치매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사람 연구는 아직 아니야. 동물 단계와 세포 단계이긴 한데 좋은 힌트가 나왔고 비타민 A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면에서도 사실 처방약이 나쁘지 않다 이런 효과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식물성 멜라토닌은 어떤 차이냐? 일단 이건 약품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좀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 자체도 대부분 속효성 제제입니다. 복용을 하면은 위에서 빠르게 녹아내려요. 우리가 처방이 가능한 약은 서방적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유지가 되니까 멜라토닌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수면 유지하는 효과들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 식물성 멜라토닌은 몸에서 금방 사라지는 속효성이다 보니까 효과가 좀 빨리 사라질 수 있는. 그러면 잠 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죠. 유지에는 좀 약할 수 있겠네요. 약할 수 있죠. 그리고 수면의 질적인 면 개선하는 거에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3가지: 감태, 미강주정, 락티움이라는 유단백, 가수분해 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세계에서 추출된 식물성 멜라토닌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약품으로 정해진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을 해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거여서요. 약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좀 더 정확하고 하니까 함량 부분들이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있고, 한국의 규정에서는 이제 그런 합성 멜라토닌을 의약품이 아니고 그냥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약국이나.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나 이런 데서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도 이제 합성 멜라토닌이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국내랑 좀 달라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파는 게 아닌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식품이기 때문에 처방정을 만드는 기술 자체도 이제 약품으로 좀 되어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은 뭐 식품에서는 속효성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게 속효성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뭐냐? 일단 시차적인 효과가 약해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 후반기에 우리가 렘수면이 있잖아요. 멜라토닌이 이제 효과가 지속돼야 수면의 질이 좀 개선이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죠. 수면의 질 개선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해외 직구 멜라토닌이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논문을 좀 봤더니 2017년에 캐나다 논문이었는데 멜라토닌 함유량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라벨에 써 있는 거 대비 17%에서 478%까지 함량의 차이가 너무 차이 나요. 너무 좀 크죠. 그러니까 좀 정밀하게 이렇게 공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 부분은 국내 뉴스에도 예전에 맞아요.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23년에 자마에 실린 논문인데 25개 멜라토닌 젤리형 그거를 했더니 요것도 여전히 74%에서 347%까지 최대 3.5배까지도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뭐 더 먹으면 좋겠냐 뭐 좋은 것도 있죠. 그리고 멜라토닌은 뭐 천연 물질이라 몸에 해가 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정량대로 먹어야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멜라토닌 권장량이 한 1ml에서 2ml 정도인데 외우고 보면 10ml짜리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멜라토닌은 우울증 치료로도 쓰인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고멜라틴이라는 맞아요. 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멜라토닌 계열 항우울제인데 실제로 이제 멜라토닌 수용체 MT1, MT2가 있어서 이 역시도 수면의 유도와 어떤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서카딘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경험상 수면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항우울 효과가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노르에피네프린과 그다음 도파민을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울, 무기력, 주의력 개선, 그리고 최근에 범불안 장애도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과 범불안 장애라는 두 질환에서 공식적으로 쓰일 수 있고 아직 미국에서는 FDA 인증은 안 받았더라고요. 근데 유럽에서 인증을 받아서 널리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약이기 때문에 수면 문제가 있으시면서 우울과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옵션 정도로서 잘 컨비네이션으로 쓰기도 합니다. 부담이 좀 덜하죠. 어차피 병원에 오시는 거면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서 차라리 멜라토닌을 처방받는 게 훨씬 낫고 병원을 가기 전 단계 약간의 수면 문제가 있고 아주 심하진 않고 시차 적응에 문제가 있으면 직구로 줬던 거 혹은 식물성 멜라토닌 구매해서 먹어볼까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여러 곳에서 만들고 그런다는 건 이 호르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좀 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햇빛을 많이 보고 좀 바깥 활동을 하고 밤에는 빛을 차단하시라는 거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천연 멜라토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멜라토닌 서방적 이제 처방하는 약은 한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게 그렇죠? 단점이에요. 예. 그래도 한 3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이게 수면 사이클이 맞춰지면서 좀 효과를 느끼실 거고 대신에 이제 장기 복용에도 뭐 큰 이상이 없죠. 문제는 없어요. 또 저는 가끔 이제 멜라토닌 서방정도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가 다른데 다음날 좀 멍한 분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약효가 이제 좀 빨리 안 떨어지는 분들은 지장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도 이제 멜라토닌 말고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경우에 조금 속효성이 있으면은 드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이게 뭐 근거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쭉날쭉 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구매하시고 쓰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